여러분, 장하성 아마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정부의 실세이자 소득주도 성장의 밑그림을 그리고 실제 추진을 한 인물. 아마 그렇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청와대 대통령 정책실장에서 벗어나서 지금 주중대사로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을 쓰면 제가 안 드려야 되는데 말할게요. 짱 박혀 있는 분. 이분이 장하성 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입니다. 참 어이없게도 여기에다 투자를 한 거예요. 장하성 청와대 전 정책실장 현 주중대사의 친동생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만들었거든요. 디스커버리 펀드를. 이 펀드를 만들어서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기업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 펀드를 팔았어요. 이 펀드를. 신생 펀드인데 이 펀드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이 펀드 투자 자금을 동결시켜버린 겁니다. 왜 동결시켰나 하면 2019년 4월에 지금 미국에서 운영하던 자산운용사 DLI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DLI가 실제 수익률과 투자 자산에 대한 실제 가치를 쉽게 말하면 허위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하죠. 여기서 적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만약에 허위 보고를 하면요. 그 즉시 미국 같은 경우는요. 펀드 자산을 동결해버리거든요. 펀드 자산을 동결해버립니다. 실제로 동결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 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예요. 그 투자 자금의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전체 규모는 아직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더 조사를 해야지 알겠지만 2,562억 원 정도가 현재까지 조사된 금액입니다. 이 장하원 이분, 그러니까 장하성 주중대사의 친동생 이분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만들면서 말입니다. 2016년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 들어서기 바로 직전에 만드는 거죠. 25억짜리 자본금으로 만들었고요. 그 이듬해니까 2017년부터 미국의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라는 것을 기획해서 운영을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투자 자금을 끌어모은 거예요. 여기다 투자 자금을 끌어모을 때 쉽게 말하면 기업은행이나 하나은행이 주로 판매를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끌어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끌어모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끌어모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당시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말입니다. 피해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피해자 모임의 이의환 상황실장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요. 당시 은행 등 판매사에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운영사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친동생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장하성 동생 펀드라고 알려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하성 동생 펀드다. 그리고 기업은행이 밀어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고. 근데 문제는 이 디스커버리 펀드에 장하성 현 주중대사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그 규모가 여러분 보세요. 그 규모가 60억 원이 넘습니다. 그 얘기죠. 게다가 청와대 정책실장에 부임한 뒤에 투자를 한 거예요. 청와대 정책실장 일대라는 거예요. 청와대 정책실장 일대.
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로남불이 따로 없죠. 내로남불이 따로 없어요. 그것도 금액이 60억 원이나 됩니다. 60억 원. 엄청난 금액이에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예,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여기도 4억여 원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공정거래위원장 재직 때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뭐죠? 문재인 정부의 쉽게 말하면 핵심 인사들 아니에요? 김상조 이러면 공정거래위원장을 이어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고요. 예, 장하성 마찬가지로 청와대 정책실장에서부터 지금은 막강한 주중대사를 지금 역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2016년이면 문재인 정부 탄생 직전에 만들어져서 2017년부터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시작을 하면서 마구마구 지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고 이야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562억 원은 어디로 갔나요? 2,562억 원은. 더 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여기 더 있습니다. 아직. 이 장하성 주중대사나 김상조 전 실장이 일반 투자자들하고는 다른 조건의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투자자들하고는 다른 조건에. 어떤 다른 조건인가 하면요. 일반 투자자들은 만기 전에 환매를 못하거든요. 일반 투자자들 만기 전에 환매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만기 전에 환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방형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들은 돈을 미리 뺐을 수도 있어요. 그죠? 미리 뺐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의혹인데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손실을 피했거나 혹은 투자금을 어떤 식이든 보전을 받았다면 이것은 일파만파일 겁니다. 아마. 엄청난 충격이 될 겁니다. 엄청난 충격이 될 겁니다. 예, 그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4억 원이나 되죠. 여기는 60억 원이 넘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 그 충격이 60여억 원에 달합니다. 60여억 원. 60여 원 넘는지 안 넘는지 정확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것은요. 그 어느 때보다 충격이 될 겁니다. 물론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가 그것도 고위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거 이거 규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위공직자 신분 그것도 정권을 좌지우지 쥐락펴락한 그런 사람들이 동생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점은 윤리적인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죠. 윤리적인 논란에서는 결국 말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거 조사 제대로 해야죠. 조사 제대로 해서 국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면 그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은 아마 어느 정권이 되든지 믿지 않을까요? 이게 의혹이 남는다면 그것은 부실수사 논란으로 당연히 이어지고요. 부실수사는 결국 그 충격의 도가 권력에까지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